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0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속에 지수가 하락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발언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그런 정책 기조를 달성했는지는 자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만약 긴축에 더 나서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시장은 지난번 FOMC 기자회견보다는 다소 좀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파월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아직 남겨두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CME 패드워치 상으로 봤을 때 12월 금리 전망 동결은 파월의 발언 전에 90% 정도였다가 파월이 발언한 후에는 85%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발언 직후에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는 상승폭을 좀 키워나갔는데요.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시장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1% 넘게 낙폭 키워가고 있고요. 2,4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3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만 유일하게 1,3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낙폭 굉장히 큽니다.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장 초반 출발하고 있고요. 7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동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받아내면서 816억 원 가까이 매수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주목해볼 섹터 바로 금 관련주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심화됐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금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는 금 가격 자체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는 금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지금은 금 주식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코멘트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에 비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지난 3개월 동안 약 20%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다면서 절호의 기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볼 거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빠졌죠. 많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제가 수요일 날에도 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연설이 있다. 연준의 연설과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 금리 정책에 대한 얘기는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거죠. 오늘 새벽 4시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계속 비둘기적인 얘기를 했었으면은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등을 하고 미국 시장도 다 상한가 가고 우리나라도 오늘 다 상한가 가고 지수 2,800 가고 3,000 가고 참 좋았을 텐데 역시 그렇게 안 해주죠. 계속 파월 의장은 원래 이전에서부터 FOMC 이전에 했을 때 해서도 금리 인하는 할 생각이 지금 당장은 당연히 없다 그랬고 그래서 금리 인하는 뭐 내년 6월 전에 한 번 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때에서는 이제 비둘기적인 얘기로 위주로 했는데 어제는 좀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있을 얘기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이 급등이 안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박스권의 돌입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봐야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깜짝적인 건 아니란 얘기예요. 뭐 서프라이즈하거나 뭐 우리가 이거 전혀 이걸 우린 예상 못했다. 아니 미국 시장 당연히 여기서 14,000 돌파하고 15,000 돌파하고 2만 가갖고 미국 시장 초폭등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계속 공개 방송하면서 13,700을 뚫지 못하면 이 시장은 최소한 박스권이고 정말 좋은 얘기가 비둘기적인 얘기가 계속 나와서 14,000 돌파하고 여기 고점, 7월달 고점 돌파하고 쫙 왼쪽에 보면 2021년도 여기 고점 돌파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할 거다 이런 얘기만 최근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할 거를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폭락이 아니고 지금 좀 멈췄는데 지수는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돼서 자 일단은 인터넷이 안 먹게 일단 인터넷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인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박스권입니다. 근데 박스권에서는 누누이 얘기했듯이 테마 장세가 유리합니다. 테마 장세 어제도 이제 스텔스 관련주 그다음에 스텔스 관련주 그리고 자 일단 인터넷이 너무 안 돼서 자 일단은 잠깐 안 되니까요. 제가 인터넷 잠깐 만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시장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장 얘기를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됐으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을 벗어난 흐름이 아니고 제가 수요일 날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일단 5일선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폭락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쿵쿵 이렇게 되지 않을 거를 일단 예상을 하고 가고 미국 시장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시장도 오늘 보면은 쿵쿵 이렇게 떨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15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미중 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은 어제 또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으로 흐르는 흐름에서는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듯이 최소한 박스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비둘기적인 얘기 계속 나와서 뭐 당장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거다. 1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거고 금리 인하 계속할 거고 돈을 뿌려대겠다. 이 얘기가 제일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여기를 고점을 돌파하고 다 올라가는 게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박스권으로 갈 텐데 아까 했던 얘기 그대로 다시 이어서 한 거고요. 그래서 박스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2,500 고점에 저점은 2,270인데 중간은 한 역시 2,350 정도. 이 정도 봅니다. 이 박스권에서는 뭐가 불리하고 뭐가 유리하냐. 일단 대형주가 안 좋아요. 지금 뭐 2차 전지서부터 해서 일단 대형주들 이쪽 애들이 좀 불리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서도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애들보다는 더 가벼운 쪽. 그래서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좋을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저쪽 그 최근에 강했던 반도체주들이 일부는 강한 건 수급의 힘. 개인들은 다 던지고 기가 외국인들이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리는 것뿐 실질적으로는 테마주의 장세가 지금부터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미국 때문에 미국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폭등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그 박스권 매매 시장 결국은 이제 테마주 장세가 될 텐데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뭐 유가 관련주가 움직이든 방산주가 움직이든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이든 어제는 뭐 스텔스가 움직였는데 스텔스 오늘 다시 빠지죠. 그래서 새롭게 움직이는 스텔스 관련주 이런 애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테마주들 속에서 뭐 음식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쪽들에 이제 많이 빠졌던 쪽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금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무슨 종목인지는 여러분들도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계속 이런 이제 바닥주, 패턴주, 시장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갇혀져 있을 때에서는 시장이 폭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럴 때에서는 테마주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는데요. 일단 박스권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테마주 공략하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표적 종목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이고요. 금 관련주 엘컴텍입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엘컴텍입니다. 저희가 꽤나 좀 주목을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금 관련주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엘컴텍 어떻게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엘컴텍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요. 다시 테마주 장세가 돌아왔으니까 엘컴텍이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줬다가 지금 한 7거래일 동안 계속 빠졌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양봉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 있었던 테마주들은 뭐 또다시 40%가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빠지면 뭐 3에서 5% 올라오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테마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의 지수가 갑자기 폭등하면서 2차 전지가 폭등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걔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걔네들은 이제 조정을 받거나, 그래서 많이 조정받고 있죠, 지금. 2차 전지 오늘도 빠지고 어제도 빠지고 계속 지금 원래 자리로 다 내려갔는데. 근데 이제 못 갔던 애들한테는 이제는 이제 빠진 애들한테, 그러니까 못 갔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빠진 애들은 이제 다시 또 오를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 관련주 엘컴텍 가지고 나왔고요. 잠시 뒤에 가격 공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꽤나 자주 주목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엘컴텍 오늘장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거고요. 매수가 공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0월 30일 풍산 34,5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이날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0월 31일 퍼스텍 3,495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1월 1일 엘컴텍 1,600원 제시해 주셨고요. 3%대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1월 2일 솔트룩스는 22,500원 말씀해 주셨지만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1월 3일 빅텍 4,47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수익률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11월 6일 그리고 11월 7일 SFA 반도체 5,200원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날 매수가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1월 8일과 11월 9일 제이시언 시스템 각각 4,505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154.29%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해서 좀 주목했던 종목들 상황들 전반적으로 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드렸던 종목을 일단 반도체에서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반도체 관련주였던 SF 반도체, SF의 반도체. 그러니까 따라가지 말자고 했었던 것도 바로 연설 때문에 8월 연설 이후에서 시장이 강하면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만약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한다. 계속 비둘기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당장 금리 인하하겠다. 있는 연준에서 돈을 또다시 예전에 그 트럼프 때처럼 1,000조 풀겠다.
다음 달에선 또 1,000조 풀 거고 내년에서는 한 5,000조 풀 거다. 그래서 돈을 아주 그냥 무지개 풀겠다. 근데 그렇게 풀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그 식료품 가격들이 지금보다 한 3배, 4배, 5배가 더 올라가겠죠. 이거 엄청난 인플레이션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금리 인하를 쉽게 할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번 파월 연설 때에서 혹시나 또다시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면 미국 시장이 조정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SF 반도체가 좋긴 하지만 조정받을 때 결국 뭐 5,200원, 뭐 5,300원 뭐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자 그랬는데 가격이 안 들어왔고 그래서 월요일 날에서는 5,320원, 화요일 날에서는 5,250원에서 공략하자 그랬는데 일단 가격은 여전히 안 들어왔고요. 지금 미국 시장은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 기다리면은 그 가격 이하로 떨어지겠죠. 미국 시장이 이제 5일선 이탈했으니까 이제 모르죠. 오늘 밤에 다시 또 받쳐 올리는 양봉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때에서는 뭐 비싸게 사는 방법밖에 없겠지만 일단 지금 5일선 이탈을 주고 그다음에 지금 나스닥 선물이 강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여기서 졸졸 폭락은 아니고 그냥 올라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밀리면 다우존스도 이렇게 밀리면 그러면 요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 SF 반도체도 5,250원이 문제입니까? 5,000원 깨질까 봐 문제지.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타이밍에 또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싸게 내려오면 싸게 사면 또 먹어요.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밑에서 4,800원 정도 자리에서 잡으면 먹는 거고 위에서 산 사람들은 그냥 고생 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고생 좀 한다라는 얘기는 떨어졌다가 다시 또 미국 시장이 조정받고 오르면 또 올라오겠죠. 그러다 6,000원 갈 수도 있고 또 5,600원에 부딪혔다가 또 4,800원 또 내려갈 거고 왔다 갔다 박스권을 그리면서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든 미돌달 됐으니까 그냥 설명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나중에 시장에 맞춰서 매수 가격을 다시 갖고 나올 겁니다. 5,200원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5,000원 이하로 노리시면 될 것 같은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 제이시언 시스템. 어제는 4,330원을 드렸고 그저께서는 4,505원인데 원래 이제 테마주들은 한 방이 있죠, 한 방이. 그래서 이 저점이 깨지면 이 밑에 저점으로 내려가고 이 저점이 또 깨지면 밑으로 그냥 급락도 하고 그러는데 이미 빠질 만큼 빠졌어요. 패턴 주고 거래는 실려 있고 그래서 전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어느 정도 흔들렸다가 이제 테마주 장세가 지금 왔잖아요, 지금. 물론 지금 테마주가 활발하게 막 종목들이 여기저기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마이크론이 버틸려고 그러고 한미반도체가 버틸려고 그러고 그래서 IT 부품주랑 일부 종목들이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빈대 관련주들 이쪽 애들이 아직까지는 강한데 그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쪽도 이제 약세를 보이고 다른 테마로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거예요. 음식 업종이 됐든 사료주가 됐든 뭐 갑자기 뭐 요수수 관련주가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방산주가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테마가 돌게 되면 얘도 이제 드론 테마. 그래서 테마주가 돌게 되면 지금 거래량 실리고 나서 지금 거래 없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전저점이 아직 살아 있으면 다시 또 양봉이 또 발생을 하면 다시 또 튈 수 있는 자리니까 일단 보유는 가능하시다. 근데 막 무턱대고 막 물타기 하게 되면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항상 시장에서 양봉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양봉이 나오고 나서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전에서는 그냥 보유만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도 JC 시스템인데 가격이 좀 더 싸졌을 뿐 뭐 내용은 똑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급등 명중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으로 LIG 넥스원 10월 10날 한글날 이제 끝나고 나서 시장이 그때 당시 이제 계속 조종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서 제가 이제 시장이 좀 반등을 줍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서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방산주들을 얘기했는데 은근히 방산주는 지금도 강해요. 지금 얘도 이거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2조짜리 종목이고요. 아까보다 좀 더 올라왔네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략 한 10% 정도 넘게 지금 수익은 나고는 있을 건데 얘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대형 방산주들은 지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강세를 주면
뭐 빅텍이라든지 퍼스텍이라든지 얘네들도 움직일 때는 또 한 방에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일단 뭐 폴란드 수주 얘기가 나오든 그 다음 수주 얘기가 나오든 올 겨울에 나올지 내년 봄에 나올지 나오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LRG 넥스원도 매수했던 가격대에서 지금 10%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일단 전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수급도 좋아요. 기관하고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계속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추세 타고 일단 고점 가장 어려운 자리는 지금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형주인 LRG 넥스원이 우상향으로 계속 그림을 그려주면 뭐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퍼스텍이 따라가든지 빅텍, 뭐 한일단조 조그만 이제 이런 애들도 이제 갈 때가 되면 얘네들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대형주가 가고 있는 거는 상당히 이거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만약 방산주를 보고 있는 분들은 대형주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지금 강하고 지금까지 보면은 대형주 쪽이 잘 가고 있으니까 그쪽이 지금 이기고 있겠지만 수익률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개별주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개별주들은 바닥에서 40%, 50% 가는 게 원래 개별주가 그래서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망할 회사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퍼스텍부터 해서 빅텍, 그다음에 뭐 휴니드, 스펙코, 한일단조, 대성아이텍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조그마한 방산주들인데 일단 대형주들, 그러니까 형님이 가고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이슈가 터지면 바닥에 있는 애들도 움직일 때가 있을 거니까 이거는 이제 방산주에 대한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엘컴텍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가격 드리기 전에. 엘컴텍을 10월 11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나서 그때는 1280원에 드리고 나서 45. 몇 프로죠? 45.6%인가 9%인가 하여튼간 45% 넘게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지금 다시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거래가 많이 실려 있었었는데 내려왔죠. 그래서 다시 오늘 표적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엘컴텍으로 가겠습니다. 자, 엘컴텍 이전에서는 1,280원에 드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1,200 얼마죠? 1,350원까지 드렸던 적이 있는데 1,300원. 그래서 지금 뭐 쫓아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지금 뭐 지금은 사나 조금 더 싸게 사나 뭐 1,280원에 사나 물론 1,280원에 사면 뭐 그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죠. 왜냐면 여기서 1억 3천만 주 거래 실린 애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있어요. 아직까지는 있고 떨어질 때 거래가 없었죠. 거래가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뭐 거래 누가 물량을 받아줘야 거래가 많이 뭐 1억만 주가 실렸었어야 누가 물량을 받아가는 뭐 5천만 주라 실렸으면 받아갔을 텐데. 근데 이때 땡겨 올렸던 애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어제도 보니까 어제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어제 장중에 아침에 막 흔들렸는데. 흔들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장 끝나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한 10만 주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10만 9천 주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수급도 양호하니까 그래서 1,300원 정도에서만 공략을 해도 뭐 또다시 45%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장에서 뭐 3에서 5% 어차피 안에 거래 싣고 들어왔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지금 정도에 사서 가져가다 보면 지금 박스권장으로 돌입을 했으니까 그 종목도 빠지면 약간 얘네들은 인버스처럼 종목들이 빠지면 거꾸로 올라가는 청개구리 같은 얘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이 지금 흔들릴 때 뭐 1,400원만 가도 10%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에서 5%는 단타가 잘 나오니까 뭐 떠 있을 때는 매매하기 조금 곤란해도 지금처럼 바닥에 있을 때서는 단타 치기가 좋은 종목으로 엘컴텍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1,300원에서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매수가 공개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 엘컴텍이고요. 매수가 1,3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2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MC넥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29,350원에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다루는 기업이고요. 미국에 있는 메가캡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많이 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주요 고객사에 대만의 폭스콘도 들어가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좀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MC넥스 우리 상담자님은 31,3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그 전에 노란 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되고요. 일전에 얘기했듯이 박스권장이 돌입이 된 거기 때문에 테마 장세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테마 장세가 됐으니까 이제 무거운 것보다는 좀 가벼운 쪽으로 집중하면 지수 폭락이 안 나와요.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 또 다시 올라오는데 가벼운 쪽들이 유리하다는 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뭐 그 결과는 이제 다음 주 보면 알겠죠. 이제 개별주들이 또 다시 이제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움직이는 것들. 자, 그럼 이제 MC넥스를 이제 상담을 드리면 MC넥스도 시가총액은 한 5천억 정도 되니까 아주 무겁지는 않지만 그것도 아주 가볍지도 않은 약 중형주 정도에 있는 사이즈인데 매수 가격이 13,300원이면 한 번, 두 번만 더 올라오면 되는데 일단 차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모양은. 일단 거래 실렸죠.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조정받을 거래도 마르고 이거는 그냥 매수 가격까지 도달할 수 있겠네요. 일단 가져가 보시고요. 차트를 길게 보면 또 바닥이에요. 그렇죠? 쭉 빠졌고 바닥에서 모양 잡고 있는 중이고 수급도 괜찮아요. 외국인들도 사고 있고. 다만 이제 지수가 지금 어제서부터 미국 시장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수가 좀 흔들리니까 강하게 탄력받고 가고 싶어도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것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보유할 만은 하다. 추가 매수는 좀 더 조정받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갖고 가다가 수익으로 바뀌면 다시 질문을 주시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참 좋은 여행이고요. 참 좋은 여행. 예, 9,540원에 30%입니다. 9,530원? 예. 30%. 지금 여행 관련주들이 이제 원래 연말 되면 이제 움직였는데 이제 빈대 이슈 때문에 뭐 취소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행주들, 항공주들 뭐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아침에 제 기사를 보니까 항공주들 같은 경우 더 공매도가 더 올라갔대요. 공매도 비중이. 그러면은 항공주들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항공주라도 막 급등하고 막 그러면 여행 수요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러면은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 하면 막 급등하고 움직일 텐데 현재는 그냥 이 정도 내에서 그냥 뭐 천천히 올라가는 것만큼만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엄청난 서프라이즈한 뭐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아니면은 연말에 대한 뭔가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런 기사가 안 나와서 빈대 때문에 그래요. 빈대 이슈 때문에. 그래서 한 9,000원 정도의 지금 저항대에서 부딪힐 것 같거든요, 느낌은. 근데 이제 빈대 이슈가 끝나고 또다시 여행 수요가 또다시 막 많아진다 얘기가 나오면은 얼마든지 10,000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여태까지. 네. 그래서 그냥 더 가져가세요. 10,000원 올라올 때까지. 근데 지금 당장은 빈대 이슈 때문에 여행주들도 뭐 이런 애들도 저런 애들도 무슨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지금은 인내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 가져가야 좀 수익을 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내년 돼야 되겠죠. 내년요? 내년 뭐 봄 정도 돼야지 하지 않을까. 그러면 한 1,400원, 1,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10,000원 가면은 뭐 1,400원, 1,500원 뭐 거기서 한두 번 더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뭐 10,000원이나 1,400원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봄에서 또 다시 뭐 이렇게 좀 다시 뭐 여행주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또 오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9,000원에서 일단 넘어가는 게 일단 먼저인데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세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빈대 이슈 때문에 여행주들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9,000원이 또 저항선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삼성출판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 하락했고요. 15,0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출판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핑크퐁이 아닐까 싶은데요. 더 핑크퐁 컴퍼니 지분 16.8%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아기상어로 또 인기를 끌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주목을 받았을 텐데요. 2주 전 기사로는 더 핑크퐁 컴퍼니가 내놓은 아기상어의 후속작 베베핀 시리즈가 4개국에서 넷플릭스 키즈 부문 1위를 했다라는 소식 속에 함께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은 2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2만 원이면은 박스권에서 최상단에 있는 위치인데 박스권에서는 그러니까 박스권을 이렇게 보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은 여기랑 지금 여기 저점. 그 전에서는 한 요 정도, 중간으로 잡으면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최상단은 한 2만 원이 가장 지금 위치에서는 고비가 이제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 근데 주가가 여태까지 많이 빠졌고 지금 거래가 지금 바닥에서 한번 실렸으니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요. 얘네들도 이제 때가 되면은 뭔가 이슈를 붙이면은 뭐 교육주가 됐든 아니면 뭐 정치 테마로 엮이든 뭔가 엮어갖고 한 번은 이제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2만 원 이상으로 이제 길게 뭐 비싸게 뭐 이거를 팔기 위해서 뭐 얘네들이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충분히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그냥 버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 2만 원 뭐 계속 가져가다가 2만 원쯤 올라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의 흐름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컴텍 3.31%.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약세를 보이는 반면 엘컴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313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매수가 1,300원이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드립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0.91% 하락하면서 2,4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설비 투자 10조를 진행하겠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약 50% 정도 증액이 되는 수치인데요. 일단 그 돈이 어디서 나느냐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있는 현금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BM, TSV 설비 위주로 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주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69%, 장 초반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은 아직 없는데요. 789선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모두 다 파란불 켜져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5% 그리고 4%가량의 하락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테슬라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HSBC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고요. 210달러 선에서 내려오면서 209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좀 힘을 하방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뉴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하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
폴즈 일반 청약이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경쟁률이 70대 1 정도로 부진한 것으로 나왔고요. 월요일에 일단 환불일이기 때문에 3조 6,500억 원 정도가 환불이 될 예정입니다. 이 수급이 어디로 갈지 월요일장에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5분이고요. 개장한 지 1시간 25분 지났습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 켜지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막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하이닉스가 일단 강하고요. 그리고 PSK,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STI, 하나마이크론, 주성엔지니어링이 다들 3, 5, 7%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뭐 HBM 관련주든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일단 IT 부품주들에 대한 강세가 지금 그러니까 일부만 강합니다. 다 강하진 않아요. 하이닉스도 강하고 그러니까 장이 되게 안 좋을 때에서는 저게 무너져야 되는데 저게 강하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차별화 장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이 단단하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은 IT 부품주들 떠 있는 애들은 계속 지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차별화장이죠. 이거 안 가는 건 안 가고 가는 건 가고. 이게 정상적인 종목일 때는 그렇고요. 테마주들은 이런 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들 중에서 빈대 관련주인 일단은 경농부터 한번 볼게요. 자, 경농.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반도체 얘기였잖아요. 자, 하나마이크론. 자, 볼게요. 한번 하나마이크론. 4.4% 가요. 그리고 이거 되게 강한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주성엔지니어링 3.1% 갑니다. 근데 불안하죠. 떠 있는 상태에서 불안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한 10%, 17%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사면 되겠는데 그건 또 아니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금 차별화장이 나오면서 개인들이 싸니까 예를 들어서 SF 반도체 사야지 안 갑니다. 그래도 조금 올라가는데 이런 거에서 큰 수익이 안 나요.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5,000원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들어갔던 사람들 마이너스 9%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은 뭐 덜 빠지겠죠.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경농이라든지 뭐 빈대 관련주 해가지고 급등하는 이런 애들은 3%, 5% 수준이 아니고 17% 급등을 하고. 그 인바이오 얘도 지금 그 빈대 관련주로 되어 있는데 얘는 18%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경남지야 확실히 수익률로는 이런 잡주가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얘도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밀렸는데도 지금 11.5%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주, 개별주, 테마 장세가 도드라지게 계속,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서도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 텐데 지금 저 떠 있는 그 이스페타시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애들은 지금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는 있지만 걔네들의 목적의 흐름은 지수가 급락하는 거를 받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려면은 하나마이크론 급락, 주성엔진 급락, SK 하이닉스 급락 그렇게 급락하면 애들이 떨어지죠. 근데 쟤네들이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2차 전지의 흐름이 약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반대로 막아줄 수 있는 애들이 필요합니다. 에코프로 오늘 5%나 빠져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5% 빠집니다. 다른 애들도 4%, 3%씩 다 빠져요. LG화학도 3% 빠지고. 그러니까 쟤네들 빠지고 삼성전자 빠지고 만약 하이닉스도 빠지면 그리고 그렇다고 자동차 올라가는 거 다 빠지면 지수는 폭락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폭락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나오는 거예요. 지수가 안 빠지잖아요. 0.87밖에 안 빠지고. 코스닥도 여기 22선 자리에서 지금 아침에서야 조금 흔들렸지만 지금은 아래꼬리 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의 흐름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수를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된다 싶으면 아까 봤던 경농처럼 인바이오처럼 이런 테마주들이 들썩들썩거리는 흐름이 다음 주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도 바닥에 있는 엘컴텍을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렇게 바닥에 있는 뭐 제이시언이 될 수도 있고 뭐 퍼스텍이 될 수도 있고 뭐 드론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환경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 폭락은 쉽지 않을 거다. 지수 폭락시키고 싶으면 미국 시장부터 폭락시키고 와야 됩니다. 미국부터 5%, 7% 박살을 내놓고 우리나라도 코스피 5% 빠지는 거를 기대해야지 미국 장도 폭락 안 하던데. 그래서 종목들은 빠지는 게 많아 보여도 움직일 애들은 움직이니까 그래서 계속 매매적인 관점으로 테마 장세입니다.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그러니까 떠 있는 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지금 테마주들 바닥에 있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하시면
다음 주는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면서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테마 종목들 위주로 함께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SK스퀘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42%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오늘 48,0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분할이 된 종목이고요.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정보통신과 관련한 지분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오늘장에서 SK하이닉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설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기대해봐도 좋을지 이 점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5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대형주인데 대형주에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잘 건들지 않는 종목이죠. 그래서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니까 일단 바닥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작년 12월 달 계속 빠졌죠. 계속 빠지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서부터 바닥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올라왔는데 개인들의 지분은 계속 줄어들어서 거의 지금은 다 팔고 거의 없고요. 이 물량을 외국인들은 계속 쌓아 올렸고 기관들도 물량을 늘려가면서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들만 거의 비중을 갖고 있는 시가총액은 6조 6천억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살살살살살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수급의 힘. 지금 하나마이크론도 주성엔지니어링도 지금 이스페타시스도 한미반도체도 지금 떠 있는 것들이 최근에서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올린 힘인데 결국은 수급의 힘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떨어지겠지만 근데 이게 수익이면은 지금서부터 분할 매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만 원에 물려 있고 고생도 오래 했고 수급도 괜찮고 개인들은 또 SK스퀘어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개인들 중에서 SK스퀘어 저 상담받은 거 올해 처음이에요 지금. 작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5만 원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더 가져가셔갖고 5만 원 올라와서 수익으로 바뀌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받으시고요. 하여튼 무난하게 천천히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좀 재미는 없죠. 이게 막 급등하지 않으니까 무슨 뭐 경농처럼 뭐 인바이오처럼 이런 거는 아니겠죠. 이렇게는 안 가죠. 21%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의 테마는 아니지만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왜? 자, 매수가액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000원의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17,000원의 비중 30%. 최근에가 아니고 한 몇 달 전에 17,000원 이상에서 혹시 그때 사신 건가요? 네. 아, 그래 많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공략을 하니까 참 어렵죠 주식이. 왜냐하면 박스권 고점에서 공략한 다음에 다시 박스권 저점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어렵죠. 어쨌든 지금은 너무 빠져서 이제 다시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원래 연말쯤 되면은 이제 관광객들이 늘어난다, 뭐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빈대 이슈 때문에 뉴스들이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빈대가 뭐 계속 뭐 난리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빈대 이슈는 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유튜브도 보니까 뭐 빈대가 그 뉴스에서 어떤 분이 이제 업체 대표분이 나오셔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서부터 빈대는 조금씩 잘 증가하면서 신고 건수는 있었대요. 근데 이번에 이슈로 인해서 좀 더 그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거지 빈대가 아예 없다가 생긴 건 아니고 그래서 빈대가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면 해외여행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2016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7년 전서부터 해외여행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빈대는 이미 있었는데 이슈가 된 것뿐이다. 라는 얘기와 그다음에 뭐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는 스팀이라든지 열 그다음에 뭐 살충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는 한데 다 못 죽이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봐서는 또 겨울철에서는 또 유튜브 보니까
그 냉동고에다가 한 3일 동안 누면은 또 그게 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또 겨울 또 추우니까 많이 좀 줄어드는 이슈가 한 달, 두 달 정도 되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만 참으면 빈대 이슈는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반등 정도를 한 17,000원 정도 잡고 추가 매수는 이 빈대 이슈가 끝날 때까지 좀 참았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저께 실적 발표 났는데 네. 뭐 카지노주 중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최고 또 실적도 잘 나온 것 같고 또 어저께 또 3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락하는데 이게 뭐 그냥 섹터로 봐야 할지 그냥 기다려야 할지 뭐 요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이미 반영이 여기 7월 달에 급등한 게 반영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주가는 개인들이 알기 전에 먼저 얘네들이 그러니까 코로나도 풀리고 이때 당시 이제 중국인들 뭐 놀러 온다 그때 이슈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예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움직였던 건데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빠졌단 말이에요. 장이 빠지면서 그 빠지는 핑계에는 9월달에도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면서 실적과 무관하게 그냥 빠졌어요. 근데 실적이 좋다 그랬는데 장이 빠졌으니까 이제 다시금 반등을 줘야 되는데 지금 빈대 이슈가 좀 세죠. 네. 그래서 지금 힘을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대 이슈가 끝나면 다시 실적 얘기가 나오면서 17,000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갔는데 또 다시 중국과의 또 관계가 또 안 좋아져가지고 또 뭐 실적이 또 안 좋아진다 얘기 나오면 또 흔들릴 수 있지만 뭐 아직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를 뭐 기대한다 그러면 다시 17,000원까지 기대를 해보고 빈대 이슈 사라지면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전화 상담으로 함께 좀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합권이고요. 74,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 소식은 어제도 전해졌습니다. 이틀 만에 대규모 추가 매입을 또 결정을 하게 되면서 총 1조 2,50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또 브라질에서 자사의 램시마가 3년 연속 낙찰됐다라는 소식 오늘장에서도 전해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상담자님은 77,600원에 매수하셨고요. 14%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77,600원이면은 좀만 더 올라오면은 수익으로도 바뀔 수도 있는 자리네요. 자, 차트를 볼게요. 자, 손실은 지금 몇 프로 정도일까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한 8% 정도? 8% 정도. 자, 주가는 원래 바닥에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거 얘기했었었는데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양이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과거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믿음의 종목으로 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계속 샀다가 왕창 물려가지고 지금 거의 카카오처럼 지금 외면을 하고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비중도 보면은 개인들은 물량을 계속 줄이고 있고 기가 외국인들만 계속 갖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면 길게 보면 올라갑니다. 수급의 힘으로 인해서 그냥 가져가세요. 길게 쭉 가져가면 되고 또 떨어진다 그래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이미 수급은 기가 외국인들이 물량이 많고 개인들은 이미 실망을 했죠. 2년 전에 실망을 했고 3년 전에 실망하고 다 던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이게 막 폭등한다 그러면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라 하겠지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도 불안해서 잘 안 들어가는 종목인데 그래서 수익이면은 지금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지만 손실이잖아요. 8%만 올라가면 되고 수익 날 때까지 그냥 들고 가세요. 그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뭐 지수는 계속 오후장에서도 박스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급락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 장세로 돌입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지금 현재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크게 빠지지는 않았고요.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에 영향받으면서 오늘 하락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자면 낙폭이 과대했던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엘컴텍, 매수가는 1,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